한동훈 후보는 지금 최근 제일 논란된 건 그 정형근 전 의원이라고 아시죠 누군지? 네. 왜 하신 거예요? 영입을. 아 후원회장으로. 네. 그 지역 일단은- 3선이니까 했겠죠. 지역 조직이 없으니까. 삼선님은 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맞냐라고 하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예. 맞냐라고 하면 중앙정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이렇게 논란의 인물을 굳이 할 필요가 예, 있느냐, 예, 예. 뭐 이미지가 맞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에서 이거 되게 크게 보고 막 얘기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역 선거예요. 유권자 12만에 예. 재보궐선거 투표를 감안하고 뭐 하면 제가 볼 때는 3만 표만 얻으면 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 이분이 박민식 의원 전에 3선을 했던 의원이고 예. 지역 평가가 굉장히 좋대요. 지역에선? 아직도 지역에서 이분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고 네. 추천을 많이 받은 데다가 뭐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그 이력에 다 동의해서 어떤 분을 영입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 김용남 의원의 전 의원의 이 모든 이력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받아주고 공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원회장이에요. 후원회장. 네. 이분이 그 선거 차원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고 큰 힘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도 처음에야 입장이 좀 달랐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당연히 후원회장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 뭐 후원회장, 명예선대위원장 얘기하다 보면 후보가 안 보이고 또 글로 가요. 막 중앙정치처럼.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후원회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정우 후보도 부산에서 정치했던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지금 금품 수수로 기소돼 있는데요. 그분 옛날에 부산 암 환자 뭐 암 3기 환자라고 그랬거든요. 부산은 뭐 뭘 해도 안 되는 도시라고 했거든요. 동의합니까?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부산에서 정치하셨으니까 선거에 네. 도움받기 위해서 선대위원장 모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야지. 정형근 이분 과거에 뭐 어땠고 뭐 공안 검사였고 특수통과 공안이 만나서 검찰 뭐 공화국이냐 혀까지 가면 근데 끝도 이제 없어요. 그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무슨 과거 비리가 좀 있었다 아니면 어떤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요런 이제 문제와 이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좀 혹시 다르지는 않나요? 이게 어떤 어제 차원을 박원석 말씀하시는 의원이 거예요? 약간 이제 이제 우리 진영에선 치를 떠는 그럴 수 사람이다.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리로 하여 그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해서 네. 한동훈 후보에게 그걸 갖다가 놓는 게 맞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후원회장과 아니에요. 후보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르고 하시는데 그럼 라임 측에서 예를 들어 금품 수수 받은 게 확정은 안 됐지만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이것도 차원이 다른데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어떤 차원을 말씀드리는 이런 거냐면 질문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김영춘 의원에 대해서는 예. 정영근 의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는 그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하면 한동훈 후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근 전 의원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좀 뭐 이해해달라 하는데 이해를 100번 한다 하더라도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 언제예요? 전두환. 네. 그 다음에 이분은 고문 기술자로 안기부 출신으로 유명하고 당시에 고문당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당시에 난리가 났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인식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이다. 저는 뭐 공안검사든 특수검사든 뭐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그러면 어때요? 공안검사라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공안검사라면서 그가 저질렀던 일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버린 사람이기 예. 때문에 아무리 지역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어서 저는 하정우 후보의 말하자면 손털기나 오빠 논란에 버금가는 버금이 아니죠. 훨씬 더 심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심하죠. 있고 네. 저는 그 사실 뭐 저도 종로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종찬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그 조직을 안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후원회장으로 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낙연 씨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면은 안 된다니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실수를 좀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좀 저는 네. 이걸 정영근 후원회장하고 이해를 해서 바로 잡아도 뭐 후배 도와주려고 왔으면 후원회장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공안 검사
아니라 이제 안기부에서 활동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그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동훈은 뭔가 합리적 보수에서 스탠스를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야? 뭐 검사 DNA가 더 센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공교롭겠죠. 그 지역의 풀뿌리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겠다는 절박함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결코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병수 전 시장이 탈당하면서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서병수 시장을 그냥 후원 회장으로 그냥 하지. 해도 지역 민심 모으는데 뭐 예, 충분했을 그렇게까지 것 뭐 같은데. 부족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랑 이 정영근 전 의원 후원회장 영입할 때 한동훈 대표랑 상의를 좀 하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전 좀 알고 있었어요. 아 반대하셨어요? 아니면 잘한다. 저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잘한다. 근데 이 자리 보면 정주하변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이 정주하변, 정주하변이 있는 몇 번 자리야. 있었죠. 여기. 어제도 살짝 있었는데. 김현 의원.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정영근 사위 의원은 친구라 사위랜데 장인어른 친구다 그거는 전혀 영향이 그런 없고. 건 서정우 변호사가 자꾸 그런 거 퍼뜨리는데 네, 족보로나 정말 내가.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사실관계도 다 틀리고 한동훈 후보의 뭐만 장인어른의 하면은 친구다. 막 장인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데다가 네. 뭐 사시 동기는 어쩌는데 전혀 아니에요. 동기가 아니라고. 학교도 다 다르고요. 뭐 법대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예,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저도 처음에 정영근 의원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일단 북갑에 3선을 하신 분인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좋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역 선거니까요. 좋게 기억하신다. 그만큼 절박해요. 절박한 건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역 선거만 네. 바라보고 뛰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치인. 당선이 돼야 그림을 더 크게 그리죠. 일단은 당선이 중요하다. 제 표정까지 보고서 또 질문을 자꾸 하시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하여튼 입을 굉장히 조심시켜야 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계속 듭니다. 깐데 또 까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돌다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거든요. 본심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영- 어떤 거? 일단 둬야 돼요. 그 입을 주의를 주면 안 돼요. 정영근 이분이 의원? 정영근 의원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뭐 2022년도 인터뷰에는 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부정선거 얘기하시고. 지금은 바꿨다 이거죠?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네. 딱 한 번 제가 한 15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이사장. 하잖아요. 네. MB 때 삼선 끝나고 했는데 그때 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해가지고 아하. 진보파에서 왜 저래? 그래서 전향했나?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가치 철학관이 좀 있기는 한 것 같다. 이게 무조건 위만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잠깐 웃으면서 한 적이 얘기는 있다. 있어요. 제가 발언을 좀 정정해야 될 것 뭐죠? 같아요. 그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치. 왜냐하면 민주당 선거를 위해서는 네. 제가 괜히 장동혁 대표, 정영근 후원회장 좋다. 이게 제일 좋다. 제가 잘못 이건 얘기했습니다. 마음 곱게 쓰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정영근이라는 분을 거의 이제 악마화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은 이해를 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런 이분을 후원회장을 하면서 논란이 있음을 감수해야 했느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보수성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보수에도 물론 그분의 그 과거 뭐 공안검사 시절에 얘기 네네네네. 빼고 굉장히 보수색이 짙은 분인 건 맞는데 또 처음에는 개헌과 이런 탄핵에 대해서 뭔가 좀 합리적인 의견과 거리가 먼 의견을 내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게 되더라는 상징 효과가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게는 크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보셨지만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일단 서영주 소장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박민식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정우를 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아, 보수 적어도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음. 이분의 과거에 과오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나는 생각이 갖고 그거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신다 그런 건 아니다. 아니 뭐 요건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다 해놓고서 뭘 그래? 근데 이제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메신저 자체가 후원회장하고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화면에 두 사람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영근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한동훈이란 후보의 이미지가 어쨌든 이렇게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그래서 일... 감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저희가 잘 새겨서 선거운동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